요즘 일하는 곳에서 있는 그런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일하는 곳은 외국인이 좀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가 저는 그 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도 이게 사실 외국인 중에 30명 중에 1명 정도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근데 저는 그 정도도 못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 말로 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다른 나라 여행 갈 수도 있고, 많이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당연히 전부 다 유창하게 사용할 수는 없죠. 그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냥 사람으로서 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사말조차도 지네말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영어를 써요.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고는 하죠. 근데 사실상 한국인한테 한국에 와서 한국인한테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나라 말로 하냐? 세계 공통어는 영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일 기본은 그 나라 언어를 익히거나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영어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간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못 쓰면은 영어를 쓰는 건데, 그것도 사실 저는 예의는 아니죠. 그나마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영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외국인한테 친절한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일본, 어느 나라를 가든 자기네 나라로 해주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다른 곳에서 제가 일할 때는 중국인이 중국어로 말을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어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마나 빡대가리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인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어로 아프리카인한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못 알아듣는다고 중국어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너무 무식하고 그 나라를 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그래요, 못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구글 번역기를 쓰든 아니면 알파고를 쓰든,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소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딱 한 명 있었어요. 정말 그 구글 번역기 이런 걸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통을 하려는 사람이 정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영어 아니면은 지네 나라 말만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네 나라 언어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최소한의 그 나라 언어조차 익히지 않으면은 사실 그 나라를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몇 번 봤는데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대체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뭐를 배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그냥 놀러 간다고 해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노는 게 재밌고 놀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도대체 그럴 거면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좀 비싼 데 가고 자기네 나라 안 가본 데 가고 이러는 게 더 재밌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일적으로 온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일적으로 왔어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죠. 일적으로 왔으면 더더욱.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약간 인종별 특징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국인들을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좀 개 같은 고집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개 같은 고집이 있는데 절대로 다른 나라 말을 안 써요. 중국인들을 그러니까 중국인이 100명이 오면 100명 다 그래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중국어만 써요. 그리고 중국어로만 소통을 하려고 해요. 정말 미개함의 끝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인들. 그래서 저는 정말 중국인은 싫고 그리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중국인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중국인이 그러면은 중국인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면 인종 특성이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런다고 하면.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친절하고 예의가 있으면 당연히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인 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인종 자체가 문화 자체가 좀 혐오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하고 싶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난 모든 중국인 인종 자체가 다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중국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탕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출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국인인데 저는 탕웨이 배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국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더라도 탕웨이의 중국어를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예의도 없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인종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진상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인종 자체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인도 예를 들면 일본인도 좀 고집이 세요. 일본인들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한국말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그 정도만 해도 당연히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일본인들도 정말 일본어만 써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의외로 다 한국말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일본인들도 진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일본어만 해요. 정말 일본인도 약간 고집이 심하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일본은 안녕하세요도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감사합니다도 그냥 뭐 아리가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절대 한국말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좀 달라요. 일본인 젊은 층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조금 섞어서 쓰는데 근데 그것도 좀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그리고 일본인들 자체가 좀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정말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사실 볼 것도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막 20분, 30분 이렇게 구경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저는 인종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각자 계산해요.
뭐 이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값이 얼마 안 나가더라도 그거를 정말 한 명이 한 개씩 사요. 약간 그러니까 6명이 있으면 6명이 한 명이 한 개씩 6개를 사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해요. 그냥 약간 한국인이면 사실 가격이 좀 안 나가고 이런 거는 한 명이 다 사주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본인들은 좀 독특해요. 그런 게 조금 독특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진상이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인이고 이제 서양인들 중에서는 물건을 구매를 한 것도 아닌데 쓰레기부터 들고 저한테 버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쓰레기를 버려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든 사고 나서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쓰레기만 버려달라는 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가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물건도 안 샀는데. 그냥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쓰레기를 버려달래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뭐 동양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버리라고, 밖에 나가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물건 사지도 않는 외국인 쓰레기까지 버려주는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려준다고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물건도 안 샀어요. 그냥 목적 자체가 쓰레기 버려달라고 매장에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안 버려준다고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얘기고, 진상은 사실 한국인이 더, 그러니까 농도가 깊어요. 아무래도 언어가 좀 통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진상 농도가 되게 깊은데,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이게 뭐 진짜 남녀 갈라치기 뭐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 진상은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식당에서도 남자분들을 선호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뭐 메뉴도 그냥 거의 통일해서 시키고 뭐 이렇게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뭐 깔끔하게 먹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 휴지도 많이 쓰고 뭐 숟가락 젓가락도 많이 쓰고 뭐 앞그릇도 많이 쓰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거는 진상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남성분들은 약간 진상이 없거든요. 그냥 빠르게 물건 골라서 그냥 사가요. 보통 이런데 여성분들은 진상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요. 아, 물론 뭐 물건 사는데 예민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예민함이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자꾸 어, 여기서 드러내고 표출을 하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좀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된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 가게랑 20분 30 아니야 한 20분 음 빨리 걸으면 한 20분 거리에 있는 어 그런 게 있었을까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물건을 준비를 해 놓으래요. 근데 걸어서 그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왜냐면 대충 거리를 봤을 때 그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마 그 시간은 제가 마감을 해야 돼서 아마 오시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대요. 갈 거니까 무조건 물건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 안에 못 오거든요. 근데 막 무조건 간다고 그러고 뭐 갈 거니까 준비를 해놓으라는 둥 뭐 진상의 특징이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못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뛰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걸음이 빠른 편이거든요. 천천히 걷긴 하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면 좀 빨리 걷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걷는데 왜냐면은 제가 보안 일도 좀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걸을 일도 많고 이랬다 보니까 걸음이 되게 빠른 편인데 근데 제 걸음으로도 제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꾸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자기가 자꾸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또 이상한 사람 걸렸다 했는데 결국에 못 왔어요. 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거리를 알고 있고 제 걸음 속도로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여성분이 그 걸음으로 올 수가 없는데 그 그렇게 빡빡 우겨요. 그리고 그 진상들은 그러니까 무슨 진상 학원을 다니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랑 억양 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역겹고 아 사실 전화도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 전화를 왜 받아줘야 되나. 아, 사장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부터가 그냥 진상 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 받자마자 느낌이 와요. 아, 또 진상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러니까 하루가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 하루가 불편하고 일주일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을 지금 거의 2달째 했잖아요. 근데 계속 내내 생각이 나요. 일하는 동안에. 아마 일을 그만둬도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정말 최근인데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가게 마감 10분 전이었거든요. 가게 마감 10분 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킥 배송 기사가 이제 자기가 물건을 사서 퀵으로 받아서 자기가 선물을 해야 된다고 퀵 배송 기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저희 이제 마감 10분 남았다. 아마 10분 안에는 좀 도착하시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저희는 문 닫고 이제 포스기를 꺼버리면은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퀵 배송 기사한테 전화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잠깐 있어 봐요. 끊어요. 그러고 그냥 본인 할 말만 해요. 이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 그렇게 본인 감정만 표출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결국에 3번을 했어요. 두 번째 전화가 와서 주소가 뭐니에요 도대체? 아니 주소를 모르는데 퀵배송을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퀵배송 기사가 알겠다고 했고 본인 여기 주소를 말하래요. 그래서 주소를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퀵배송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래요. 알겠다고 하고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저는 아무리 킥배송이 빠른다고 해도 10분 안에 우리 가게를 찾아서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감 한 2분 전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킥배송 기사가 마감 안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제가 아까 10분 전에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좀 오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인가요? 저는 어떡하니요? 어떡하긴 뭐를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감을 하고 집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안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마감하고 저는 집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도 본인이 무조건 된다고 빡빡 우겨놓고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저는 어떡하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거를 되게 좋게 순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 걸어 놓으래요 상품을.
아니 근데 그 상품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걸어놔요. 퀵배송 기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다. 그리고 함부로 걸어놨다가 누가 갖고 가고 뭐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한 옆집에 맡기래요. 그러니까 진상이라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뇌 구조 자체가 진짜 뜯어버리고 싶어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친한 옆집도 없을 뿐더러 사장도 아니고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친한 옆집에서 왜 맡아줍니까 도대체. 그리고 친한 옆집도 없고 직원인데 무슨 옆집이랑 친하겠어요. 그리고 그 옆집은 무슨 죄예요? 옆집은 그걸 왜 맡아줘야 되는데요 도대체. 자기가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병신 같은 소리만 듣고 병신 같은 소리에 좋게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신 같은 소리를 하면은 저도 똑같이 병신같이 굴든가 아니면 욕을 받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당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돌아온 대답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렇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물고 늘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물고 늘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게 끝났지만 사실 너무 피곤해요. 이런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이런 인간들을 왜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것도 최근의 일인데 다짜고짜 이제 매장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니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뭐 어디에 위치를 해 있고 무슨 건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알고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니요? 아니 이것만큼 황당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인지 알고 있고 어딘지를 아는데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니요? 그래서 그럼 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벙이 찌잖아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남산타워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 남산타워로 오시면 돼요. 뭐 남산 쪽 어디에 있어요? 그랬는데 그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본인이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람이 진짜 또라이 같은 게 뭐 앞에 예를 들면은 앞에 뭐 CU 편의점이 있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네요. 아니 내가 CU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어디 CU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앞에 CU가 있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니요?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상들 치고 지능이 정상적인 인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지능이 떨어지니까 사회적 지능도 떨어지고 뭐 어느 지능이든 떨어지겠죠. 뭐 복합적인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행동을 할 텐데 당황스럽죠,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가게 앞에 또는 가게 근처에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줬죠. 뭐 예를 들면 뭐 GS25가 주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어디니에요? 그 도대체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은. 이게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어낼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를 지어내면 제가 소설가가 돼야죠. 근데 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찾아오긴 했는데 물건 살 때는 그래도 그렇게 진상을 부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물건 고르고 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숨이 한두 번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레전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제가 상품을 바코드로 이제 찍을 거 아니에요. 상품을 이제 바코드로 찍는데 잘못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품을 찍으면 이제 계산대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밖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백화점도 이제 그렇잖아요. 백화점도 이제 물건을 바코드로 찍으면 그때 바로바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마트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상품을 잘못 찍었대요. 이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정신병자 같았는데 아내가 뭐 상품 잘못 찍힌 것 같대요.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찍힌 게 없거든요. 당연히 잘못 찍힐 게 없죠. 잘못 찍힐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근데 잘못 찍힌 게 없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잘못 찍혔을까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잘못 찍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들은 진짜 패 죽이고 싶은 게 논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잘못 찍혔대요. 그랬더니 남편도 옆에서 한다는 말이 그러네, 잘못 찍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잘못 찍힌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잘못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잘못 찍혔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뭐 잘 된 거 같네요, 또 이래요. 여기서 이제 빡이 1차 쳤죠. 완전히 정신병자 같으니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상품을 하나하나 다 찍어보래요.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니에요. 뭐 이제 10만 얼마예요, 뭐 5만 얼마예요, 뭐 이러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좀 비싸네요,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찍어보래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상품을 또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는 또 얼만큼 저렴하네요, 뭐 이러면서 그 짓을 몇 번을 시키는 거예요. 물건을 처음부터 찍고 다시 찍고 이 짓을 몇 번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결국에는 이제 고르긴 했어요. 골랐는데 이제 할부를 3개월을 하겠대요. 뭐 할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할부도 했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또 이거 할부 제대로 된 거 맞니요? 아니 그럼 할부를 제대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니 할부가 제대로 안 됐대요, 또. 근데 영수증이 찍히거든요, 3개월 할부는. 그래서 제가 아니 할부 저 제대로 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또 이랬어요. 왜냐면 영수증이 찍혀 있는 거를, 그리고 할부를 한 거를 안 했다고 하면은 도대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부를 했는데 할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이제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영수증을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대요, 괜찮다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끼는 게 뭐를 받아내고 싶어서 그 지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진상짓을 해서 열받게 한 다음에 이제 직원이 약간 툴툴대거나 이제 열받은 티를 내면은 왜 화내를 내냐,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다가 뭐 직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서 뭐 환불을 받거나 뭐 상품 서비스를 더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선으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부를 했는데 할부가 안 됐다고 하면은 도대체 뭐 무슨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3개월 할부로 분명히 계산은 했는데 안 됐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상 만나면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패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약간 그 직원으로서 손님 대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약간 어리버리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지금은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늘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아무리 못하던 사람도 하다 보면 늘고, 그리고 사실 물건만 파는 일인데 일을 못 해봤자 얼마나 못하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1인분만 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직원은 그래도 이게 일이 계속 늘고, 또 언어 쪽에 있어서 약간 재능이 좀 천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이런 것처럼 한 언어에 있어서 재능이 좀 천재적인데, 뭐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고 그래서 걱정을 안 했었는데, 아니 최근에 이제 뭐 업무 관련에 있어서 한번 본인이 이제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가가지고 다음날 이제 제가 책임을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라서 그거는 이제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있었던 일은, 이거는 뭐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건 아닌데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게를 6시에 문을 잠그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6시에 문을 잠그고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금고 이제 돈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마감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5시 50분이고 문을 잠그고 이제 집을 가는 게 6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분이 계속 약간 퇴근이 늦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원래 성격도 좀 늦고 이제 행동도 약간 늦는 편이고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래 손이 좀 느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느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이죠. 뭐 아니 그냥 어제라고 칠게요. 뭐 어쨌든 뭐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퇴근이면은 6시부터 퇴근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마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가는 건 줄 알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됐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랑 지금 장난을 하는 건가? 이게 순간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가까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2달 가까이 일을 했는데 마감 시간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6시부터 문 닫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냥 머리가 멍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지금까지 나랑 같이 2달 동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뭐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 그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퇴근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2달 내내 같이 퇴근을 하진 않았지만, 같이 퇴근을 하고, 제가 퇴근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다 같이, 똑같이 배웠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퇴근을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같이 이제 기다리고 남았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원래 느린 줄 알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느린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같이 기다려줬던 건데, 느린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늦게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냥 갔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 마무리하고 있는데 같이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같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을 알고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동안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일이 늦게 끝난 거고, 그래서 본인들이 늦게 갔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직원인 저도 황당한데 이제 다른 분들은 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아, 그냥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깝깝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냥 2달 동안 그걸 잘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아 그래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이버 아니 영상 설명창에 이제 네이버 폼 링크가 있는데, 하고 싶은 말 고민 상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면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